아이들이 힘들다, 괴롭다, 우울하다 말했을 때 같이 노력해보자. 그냥 이겨낼 수 있다. 괜찮다.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거다. 하지만은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이 부모님이 내가 괴로운 걸 얘기할 때 그걸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구나. 크게 관심이 없으시구나. 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청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 자문의 강희영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과연 학생들을 병원에 데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신 분이 많을 텐데요. 최근 분위기를 보면은 정신과에 대한 문턱도 낮아지고 마음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어른들 같은 경우는 내가 힘들면은 정신과에 가봐야 되겠다 하는데, 막상 우리 자녀들이 마음이 힘들다, 괴롭다고 표현했을 때 아이인데 정신과에 데려가야 될까? 거기 데려가면은 미래가 잘못되지 않을까? 약을 먹여서 바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정신과에 대한 문턱이 낮아졌는데도 아직은 정신과가 심한 정신질환, 예를 들면은 입원을 해야 되거나 약을 많이 먹어야 되는 그런 분들만 가는 곳이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정신과는 그렇지가 않고요. 그래서 과 이름도 정신과에서 정신건강의학과로 바꿨고 일반인들의 문턱을 낮추고자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일상에서 가벼운 스트레스나 고민, 적응의 문제, 예를 들면은 새로운 직장이나 새로운 학교를 갔을 때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정신건강의학과이고요. 실제로 일회성으로 오셔도 약을 안 먹어도 꼭 진단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방문이 가능하니까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의 어려움, 괴로움을 호소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우선 병원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부터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고민을 할 시간에 병원에 들러서 우리 아이 마음을 한번 자세히 파악을 해보고 어떻게 도와줄지를 고민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은 아이들이 힘들다, 괴롭다, 우울하다 말했을 때 부모님 입장에서는 막상 인정하기가 어렵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두렵고, 그래서 같이 노력해보자. 그냥 이겨낼 수 있다. 괜찮다.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거다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나는 정말 고민해서 괴로워가지고 부모님한테 제가 정말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건데, 부모님이 그냥 괜찮다고만 하거나 할 수 있다고만 응원을 해주면은 그게 응원이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내가 괴로운 걸 얘기할 때 그걸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구나, 크게 관심이 없으시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오해 때문에 나중에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나 후회를 하시는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꼭 잘 들어주는 걸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들어주는 거는 누구냐 하지 않느냐, 나도 잘 들어준다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자세히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들어주고 있지 않으십니다. 아이들이 힘들다고 말했을 때 그러면 너가 이렇게 했었어야지, 그때 이렇게 하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거나, 또는 앞으로는 그럼 너가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해결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주시거나 해결을 해주시려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거를 가만히 들어주시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사실은 들어주는 것을 넘어서서 같이 관심 가져주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과정이 되면 더 좋겠지만은, 그 전에 들어주는 것부터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들어주기만 해도 아이가 내가 이렇게 힘든 걸 얘기했을 때 누군가가 관심 가져주고 들으려고 노력해주고 계속 물어봐주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치료 효과가 있고요. 더 나아가자면은 정신과에 방문하셔서 아이를 좀 더 자세히 파악해보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같이 상의해서 같이 도와주게 되면은 훨씬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의무기록은 모든 병원에서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본인의 동의 없이는 어느 누구도 볼 수 없고요. 설사 가족이나 친척이나 경찰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모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정신과 진료 기록과 진단명으로 인해서 다른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제일 많이 들어본 거는 보험 가입일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에도 보험 가입이 병력을 적게 되어 있어서 병력에 고혈압이나 당뇨와 마찬가지로 정신과 질환, 우울증 이런 게 적혀 있으면은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그런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정신과 학회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인권적으로도 안 되는 것이다, 법적으로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주장을 해가지고 현재는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앞으로도 더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취직이나 기타 진로, 진학 이런 것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데요. 앞서 말했다시피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절대로 정신과에 대한 기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있다고 말을 하더라도 그게 가벼운 질환이거나 가벼운 상담을 위한 거면은 그렇다고 증명하는 소견서나 진단서를 가져가서 충분히 직장 생활과 학교 생활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걱정보다는 오히려 나의 마음 건강을 잘 챙겨서 내가 더 기능을 잘하고 더 재미있게 일상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고 직장 생활까지도 더 기능을 잘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약물 치료를 꼭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약물 치료 없이도 아까 말했다시피 일회성 상담도 가능하고 또는 꾸준한 상담과 심리 치료만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다니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소아청소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약물 치료를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심리 치료를 통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물 치료를 권유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겠죠. 약물은 첫 번째로 가장 저렴하고 간단하고 효과적입니다. 심리치료는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드는데 거기에 비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요. 약물 치료는 정말 간단히 말하면 5초 만에 먹을 수도 있고 비용도 매우 저렴하고 효과도 심리치료보다 더 빨리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유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약, 항우울제, 내가 너무 우울해서 의욕이 없고 학교가 재미가 없고 공부가 재미가 없고 이런 학생이 있다고 치면은 물론 심리 치료를 통해서 그런 생각들과 감정을 변화시켜 줄 수도 있지만은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은 서서히 우울 증상이 치료가 되면서 의욕이 생기고 뭘 하였을 때도 집중이나 재미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게 되고 이렇게까지 진행이 된다면은 나중에는 약물을 끊어도 학교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권하는 것인데 물론 원치 않거나 꼭 필요가 없는 경우는 약물 치료를 하지 않으니 약물 치료에 대한 부담은 없이 우선 오셔서 약물 치료를 할지 약물 치료 없이 진행할지 같이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물 치료에 대한 걱정 중에 하나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많이 들은 게 정신과 약을 먹으면 멍해진다, 바보같이 된다, 치매가 생긴다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요. 방금 말한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정신과 약의 목적은 아까 말했다시피 학교 생활 또는 직장 생활 또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게 삶의 질이 더 높아지게 이런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이니만큼 오히려 더 처지게 하거나 더 의욕이 없거나 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목적 자체도 다를 뿐더러 실제 약물의 효과에도 우울해지거나 무기력해지는 게 아니라 좀 더 기분이 올라가고 좀 더 활력이 생기게 해주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왜 멍해지거나 졸리거나 이런 걱정이 있을까? 그것은 단기적인 부작용인데 만약에 부작용이 매우 심하면은 약을 조절해서 바꿀 것이고요. 그게 경미하면은 보통 며칠 내로 없어지니까 부작용이 계속 있음에도 참고 먹어야 되는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결국에는 부작용이 하나도 없이 효과만 가장 잘 나타나게 약을 조절을 해가지고 꾸준히 먹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걱정은 평생 먹어야 되는지 중독되지 않는지 대답부터 말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평생 먹어야 되지 않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약물을 통해서 내 증상이 나아져서 회복해서 나의 환경에 잘 적응을 하게 되면은 약을 끊고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약물 치료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이해를 하고 같이 상의해서 치료를 해 나가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방금 약물 치료를 설명했는데요. 심리치료, 상담치료, 정신치료 이렇게 불리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심리치료는 대화만 통해서 하는 그런 정신치료 종류가 있고요. 또 청소년의 경우에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치료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놀이치료, 특히 소아나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말로 하는 것보다
놀이를 통해서 자기 감정을 더 잘 표현하고 더 잘 해소하고 더 잘 상호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미술치료, 음악치료, 연극, 역할극 이런 여러 가지 예술들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특징은 말로만은 청소년들은 힘들어할 수 있고 심지어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 잘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표현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안 나오거나 심지어 방언을 하는 경우에도 그림이나 놀이나 음악을 통해서는 표현이 되는데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정신과적인 증상을 해소하기도 하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인지하기도 하고 누군가와 감정 소통과 생각을 교류하는 방법을 익히기도 하고 성장을 시키는 게 치료입니다. 심리 치료를 시작하자면은 심리의 파악이 먼저이기 때문에 종합 심리평가, 흔히 학부모님들이 풀배터리라고 부르는 검사를 해서 아이가 어떤 심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상태에 따라서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병행을 하게 됩니다. 정신과를 다니게 되면서 부모님들은 학생들이 빠른 치유와 학교 적응과 우울이 나아지고 운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했으면 좋겠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신과적인 치료는 감기처럼 일주일 만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 걸리고요. 약물 치료는 최소 한 달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고 심리 치료는 그거보다 어찌 보면은 몇 달, 몇 년 이상의 과정이 걸리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정신과에 대한 방송도 많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집중적으로 그 아이를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진단을 한 다음에 집중적인 치료가 들어가고 부모님의 태도도 단기에 확 바꿈으로써 단기적인 일시적인 치료 효과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거는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가 쏟아지는 일이지 방송에서처럼 간단히 되는 일은 아닙니다. 또한 그것을 유지하려면은 역시나 사람이 한번 바뀌는데 많은 에너지가 들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는 사실 바뀌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지 서서히 변화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치료를 해나가고 성장해 나가고 변화해 나가는 것을 응원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래서 그게 부모님의 양육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죄책감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올바른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여 꾸준히 지켜봐 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녀를 위해서 고민하는 모든 학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